네, 자이 베이스 세션 5주차 엑셀넷 발표를 맡은 손아연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NLP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 방법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프리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오브젝티브 방법론으로 AR과 AE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AR은 어토 리그레시브라고 리그레시브가 이제 회귀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앞에 있는 애들로 통해서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로직의 오브젝티브 방법이고 대표적인 모델로는 GPT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 오토 인코딩인데요. 인코딩을 이제 마스크라는 걸로 인코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이제 입력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마스크라는 특수 기호로 바꾸고 이를 보관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버트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수식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는 이제 순차적으로 곱셈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고양이는 생선을 먹었다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먹었다 세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오브젝티브는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맥스 값을 취한 게 오브젝티브가 될 것이고 라이클리후드를 좀 더 뜯어보자면 어, 이제 고양이는 생선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측하고자 한 애가 올 확률을 이제 올 확률이 분자이가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고양이는 생선을 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올 확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이를 대입한 것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터 리그레시브의 특징으로는, 어, 앞으로 가든, 포워드 방향으로 가든, 백워드 방향으로 가든, 이제 특정 한 방향으로 이전의 값들을 가지고 이 다음 값을 예측한다.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문맥 파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인코딩입니다. 오토 인코딩은 이제 입력 시퀀스 중에 일부를 마스크로, 여기서는 대략 15%를 이제 마스크로 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M은 해당 토큰이 마스크 토큰이냐 아니냐. 그래서 0 아니면 1인 값입니다. 그래서 예시와 함께 보자면 여기서 이제 고양이는 생선을 먹었다라고 똑같이 하고 여기서는 예측 목표를 두 번째 토큰 생선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를 마스크를 할 것이고 이를 라이클리후드와 이제 거기에 맥스를 한 오브젝티브 함수를 보자면 이제 이렇게 그 더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M이 마스크 됐냐 안 됐냐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마스크는 두 번째,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서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물결 표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같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 A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 마스킹된, 여기서는 예시가 마스킹이 하나였지만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마스킹된 문장들 중에서 마스킹된 것들이 모두 맞힐 확률을 구하는 것이 저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버트에서는 즉 A 관련 오브젝티브에서는 이 마스크를 각각 따로따로 맞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인디펜던스 어줌션이라고 하고 이제 뒤에서
단점에 대한 정리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R과 AE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AR은 순차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단어 간의 독립을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생선일과 물 둘 다 맞추는 것이 목표일 때는 각각을 따로 구해야 했지만 이제 생선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AR로 한다면 이것을 다 포함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독립을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곱규칙, 즉 앞에서부터 전제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컨텍스트 디펜던시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이제 양방향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 독립을 가정을 할 필요가, 어, 네, 독립을 가정해야 하죠.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네, 이거는 네, 아예 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단점을 보자면, 이제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디스크리피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는 마스크라는 토큰이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 될 때는 그런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에 학습과 실제의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SLNet은 이러한 AR의 장점, 그리고 A의 장점을 가져오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서 GPT처럼 확률 계산이 가능하지만 또 버트처럼 양방향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한 것이 엑셀넷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논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 AR, AE와 관련돼서 얘기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관련된 방법론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을 기존의 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냥 기존 모델에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로직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브젝티브 관련해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라는 방법론으로 이제 앞에 이런 AR의 확률 계산 구조의 장점과 A의 양방향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보자면 이 방법론은 이렇게 입력 시퀀스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한 퍼뮤테이션, 즉 승렬에 관련한 배열들을 쭉 나열해서 이 경우에는 토큰이 4개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해서 총 24개가 나올 것이고요. 시퀀스에 따라서 앞에서 나온 그런 AR에 관련된 그 오브젝티브를 실행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내용입니다. 좀 더 하나씩 뜯어서 보자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여러 순열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이제 일부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순열 리스트의 이제 원소들을 팩토리제이션 오더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가 3위, 4일인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그러면 가장 먼저 3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2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 이제 세 번째 토큰을 예측한다는 가정하에 살펴보자면 세 번째 토큰을 가정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3이 나왔기 때문에 즉 세 번째 토큰 본인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따로 그런 로직 없이 이 전의 값 여기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추후에 어, 이전 값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전 값들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이제 2, 4, 3일인 경우부터 보자면 이 경우에는 이제 3을 예측하는데 앞에 2, 4가 있기 때문에
이와 4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디폴트로 과거의 값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423은 이제 3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 4만 있기 때문에 4와 이전 값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존에 이제 어, 주로 이 지금 퍼뮤테이션의 큰 방법은 AR에 속해 있지만 여기서 이제 A의 어떤 단점을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A와 이 퍼뮤테이션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이즈 시티라는 시퀀스가 있을 때 기존의 MLM 그러니까 AE는 각각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 남은 나머지 시퀀스들로 얘네를 각각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따로 독립을 가정해서 예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방향 문맥 모두 활용이 가능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되 특정 부분에서 끊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곳 이전까지를 끊어서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다음 거를 예측할 때도 내가 이제 예측하고자 했던 것을 포함해서 이 전의 값들 모두를 포함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선택하는 이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양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이 앞쪽에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계속 포함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장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퍼뮤테이션을 가져오면서 아키텍처에 변경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앞에서 나온 시퀀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 나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에 대해서 2314라는 그 순열의 배열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때 먼저 2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밥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3을 예측하면 맛있게에 대해서 예측을 할 텐데 이제 이 경우에 모두 세 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314인 경우에는 나 밥을과 맛있게 즉 두 번째, 세 번째 토큰이 왔을 때 첫 번째 토큰이 올 확률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밑에는 2341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밥을과 맛있게가 왔을 때 네 번째 토큰 먹었다가 올 확률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H 세타는 이전에 온 값들 내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 앞에 것들 이전에 온 애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다르지만, 이전의 값들, H 세타가 똑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GT라는 것을 도입을 한 새로운 H 세타가 아닌 이 G 세타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GT가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예측 위치에 따라 분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으면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차이점을 주고자 이렇게 위치 토큰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끝을 내게 된다면, 어, 이제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모든 위치 토큰을 동시에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단어, 즉 본인 위치에 본인 단어를 예측할 때 본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 리키지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측에 사용되는 문맥에 대해서는 본인을 볼 수 없게끔 해서 본인이 T일 때 이제 T가 아닌 그 전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쿼리 리프레젠테이션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예측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문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앞에서 결국 이 쿼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일한 H 세타가 나타나서
분포가 헷갈리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GT가 포함된 이 G세타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컨텐트 쿼리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를 보자면, 쿼리는 각 그 GT, 위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지만, 이제 컨텐트에서는 이 쿼리가 H세타에서 가지고 오고, 또 그 키와 밸류가 H 본인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쿼리에서는 본인을 이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각 행렬이 빈값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예시로 들어보자면 3일 4일이라는 그 순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기서는 어, 마찬가지로 3을 예측한다고 할때 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하지 않고 그 위치에 대한 가중치만 학습을 하고 마찬가지로 과거의 급들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를 예측을 할 때는 이제 3 지났으니까 본인의 값도 학습을 하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에 대한 위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위치를 학습하는 것은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4와 1일 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제 컨텍스트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값을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일 때도 맨 처음에 이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값과 이제 과거의 값 모두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W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에 대한 가중치고 이런 X, 1, 2, 3, 4는 각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값입니다. 네,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당한 길이의 문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버거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긴 문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트랜스포머 XL이라는 모델의 기술을 어,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져온 대표적인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세그멘트 리크렌스를 보자면, 어, 이것은 이제 긴 문장을 한 번에 못 넣기 때문에 세그멘트 단위로 잘라서 처리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세그멘트대로 자르기만 한다면 문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문맥 표현들을 메모리로 저장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전의 값들을 가져오려고 한 이 메모리 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제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뭐뭐뭐 해서 산책을 했다 라는 긴 시퀀스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는 t라고 해당 세그멘트별로 몇 개의 토큰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t를 4로 작성을 적용을 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총 3개의 세그멘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각각 이 열심히라는 것은 이전의 세그멘트인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까지를 포함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오브젝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트랜스포머처럼 절대 위치에 대한 인코딩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각각의 세그멘트별로 이제 위치가 이제 t라는 파라미터대로 나눴으니까 동일한 인코더 0123이라는 것이 모든 세그먼트에 중복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코딩을 주기 위한 방법이 Relative Positional Encoding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보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했다라는 토큰, 즉 세그멘트 2에 있는 것을 예측을 할 때 다른 토큰들과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공부를은 세그멘트 넘어서 하나, 둘 이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세그멘트별로 나눈 것들에 대해서 모델에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입력 포맷은 기존의 버트의 단점을 보완하지만 버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문장이 이 문장 A, B가 랜덤으로 샘플링 되고 우리는 버트와 달리 퍼뮤테이션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다시 이어붙여서 순열 기반으로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NSP 오브젝티브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엑스퍼리먼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할 때 세그먼트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 각각 여기서 문장 A, B를 다시 이어붙여서 포메테이션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 나는과 먹었다는 각각 다른 세그멘트에서 왔지만 이를 이제 분별하기 위한 인코딩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각각 어느 세그멘트에서 왔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릴레이티브 세그멘트 인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순차대로만 하는 이 AR은 앞 단어만 보고 하는 방법이고, 이제 이것은 단방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이 안 된다는 단점. 그러나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반면에 버튼은 이제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양방향이라는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이제 토큰 간에 따로따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의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한 엑셀넷은 순열 기반으로 AR을 하지만 이제 양방향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러한 장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즈 시티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자 시티를 기반으로 뉴욕을 예측한다고 하면 기존의 버튼은 U와 욕에 대한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야 했으나 엑셀넷은 U가 왔을 때를 구하고 다음에 욕이 올 때는 U까지 포함해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볼 텐데요. 기존의 버트와 동일하게 북스크롭스랑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추가로 세 가지를 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버트와의 단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제 버트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버트와 그 추가적인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로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버트를 더 많은 데이터, 더 긴 학습, 더 큰 배치, 즉 버트를 크게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스 데이터셋을 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이제 엑셀넷이 가장 뛰어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쿼드, Q&A 관련된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셀넷의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텍스트 분류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낮아야 좋은 에러율 관련된 지표를 사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엑셀넷이 가장 낮아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벤치마크에서도 엑셀넷이 대부분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고 다음으로는 이제 엑셀넷 안에서의 구성 요소를 변경하면서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는데요.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해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모리를 빼거나 각각의 요소들을 빼면서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뺐을 때 더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각각의 이런 방법론들이 성능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반면 이제 앞에서 NSP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퍼뮤테이션을 조금 올리면 일부에서는 성능이 향상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엑셀넷은 결과적으로 AR을 유지하되 버트의 한계를 극복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고요. 따라서 퍼뮤테이션 이를 위해서는 퍼뮤테이션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긴 문맥을 처리하고자
트랜스포머 XL 모델도 사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